이 이후에도 되게 다양한 이제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현재는 뭐를 노력하고 있냐면은 이미지를 넣었을 때 단순하게 그 이미지가 뭔지 맞추는 게 아니라요. 그 이미지에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거를 텍스트로 전환하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지를 딱 넣었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텍스트도 읽어내야 되고 거기에 들어있는 이미지들도 찾아내야 되고 거기에서 그 이미지들의 관계를 해가지고 문장으로 바꿔낼 수 있는 거가 지금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 연구 단계입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 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LLM까지 얘기하면서 아마 봐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기 전에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간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첫 번째가 디텍션 알고리즘이에요. 디텍션이 뭐냐면은 이미지 안에서 내가 어떤 물체를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아내지? 지금 이제 이미지 한 판 딱 줬을 때 이거 3이야, 8이야, 아니면 얘가 개야, 고양이야까진 찾아냈는데 여기서 어느 물건이 어디 있어?를 어떻게 찾아낼까라는 고민이 시작이 됐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삽니다. 예. 그래서 제일 처음 제안된 게 뭐였냐면은 요게 이제 그 디텍션 알고리즘들의 이제 역사예요. 역사인데 과거에 이제 되게 다양한 이제 수학적 이론들로 이제 뭐 바운딩 박스라든가 이걸 가지고 리그레션을 하고 뭐 온갖 방법들을 다 하다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보는 거의 모든 분야에 저 2012년에 알렉스 네넷이라는 애가 가운데 깃발을 다 꽂고 있어요. 예, 깃발을 딱 제가 꽂아서 이제부터 뉴럴 네트워크로 전환이 됩니다. 디텍션 알고리즘이. 그래서 크게 두 개 부류가 있어요. 이 아래쪽 부류가 RCNN, 패스트 RCNN 이쪽 부류가 있고요. 위에 부류가 욜로가 있습니다. 욜로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욜로가 제일 좋아요, 지금은. 예, 욜로를 제일 많이 쓰시는데 먼저 시작된 게 이제 RCNN이에요. 보시면 2014년도부터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RCNN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뭐를 얻었어요? 2012년 알렉스넷을 통해서 이미지를 추론할 수 있는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 덩어리를 얻었어요. 그러면 얘한테는 내가 이미지를 넣어주면 얘가 뭐야? 라고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나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면은 야, 그럼 이거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미지 한 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미지 한 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 판에 박스를 막 랜덤하게 만들었어요. 요렇게 크롭하고 요렇게 크롭하고 요렇게 크롭하고 막 랜덤하게 크게도 크롭하고 작게도 크롭하고 막 크롭한 다음에 얘를 어그러뜨려. 어떻게 어그러뜨리면 알렉스넷이 받을 수 있는 224 픽셀로 이렇게 늘리고 어그러뜨리고 해가지고 이미지 덩어리를 만들어요. 이해돼요? 그런 다음에 얘를 알렉스넷 CNN에다가 태워요. 그래서 얘가 이거 비행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박스는 인정.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을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소프트맥스로 1000개의 데이터 값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확한 이미지다라고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1000개 중에 하나가 독보적인 가중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패턴의 박스를 찾았다. 그러면은 그 박스가 디텍팅이 된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디텍션 알고리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막 박스를 뽑아서 크로핑을 막 한 다음에 이 크로핑한 걸 가지고 막 알렉스넷에 CNN에 넣었더니 그랬더니 얘가 이거 완전 비행기인데? 라고 했대. 그럼 이 박스는 비행기 디텍션. 그리고 다른 박스도 찾아서 헤매고.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 보시면 투 스테이지 디텍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박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 두 번째 스테이지는 그 박스를 어떤 물체로 인식할 거냐.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 페스탈 CNN이나 이런 것들은 그 박스를 나누는 방법조차도 뉴럴 네트워크 태워가지고 한 번에 학습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나가서 발전을 하는데 이 와중에 저 뒤에서 전혀 다른 애가 욜로라는 걸 갑자기 주장을 해요. 그래서 You only look once라고 해서 한 번만 보면 돼라는 거예요. 투 스테이지를 버리고 한 번만 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였냐면은 이미지를 실은 되게 균질한 박스로 그냥 다 잘라버립니다. 균질한 박스로 다 잘라가지고 그 박스 안에서 이제 한 번에 인식하게끔 알고리즘 한 번의 학습으로 추론이 끝나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욜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균질한 박스 안에서 디텍션이 되면은 그 디텍션 된 거를 중심으로 다시 박스를 치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그게 이제 욜로라는 알고리즘이고 생각보다 성능이 되게 좋았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나오겠지만
그 경사학원법 자체가 실은 투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스테이지가 잘리면서 학습이 단절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내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두 개를 잘 결합하려고 해도 안 돼요. 실은 경사학원법이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선형성이 결합이 되면서 얘가 알아서 학습을 해내는데 요거를 여기 사람이 딱 잘라가지고 얘랑 얘랑 합쳤어 이러는 순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망가져서 좋은 성능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욜로는 한 번에 학습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욜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실행을 해보시면 제가 데이터를 어디 걸 가져왔냐면은 여러분들 AI 허브 많이 쓰시면 좋아요. AI 허브가 특히 이미지, 지금 이제 여러분은 이미지를 학습을 했으니까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요청하면은 거의 대부분 공짜로 대부분 아니라 100%다 공짜예요.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용량이 너무 커서 문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고 욜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버전 8인가 9까지 나와 있을 텐데 요 욜로 깃허브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코드를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코드도 공개가 돼 있고 가중치도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가중치도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의 욜로 가중치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다운받아서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I 허브 데이터는 요 데이터를 쓴 거고요. 여기 AI 허브 들어가 보시면은 네, 이렇게 돼 있어요. AI 허브가 예전에 그 정부에서 우리나라 AI가 왜 발전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학습용 데이터셋이 너무 많은데 국내는 학습용 데이터가 없다. 그리고 한글이라든가 한국말, 그다음에 한국 문화를 학습하는 거는 외국에서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과기부에서 거의 몇 조의 돈을 써가지고 전 국민이 모여서 노가다를 띄었어요. 그래서 여기 AI용 학습용 데이터, 이미지부터 해서 라벨링이 다 돼 있는 데이터가 어마무지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데는 그냥 공짜로 막 써도 돼요. 그러니까 막 쓰시고 그 중에서 이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CCTV 교통 영상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욜로를 이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간단하게 깃에서 욜로 버전 5를 그냥 불러오는 거예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거고 요 밑에 필요한 하위 속성 라이브러리들을 그냥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설치를 해서 보면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깃허브에서 욜로 버전 5에 P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가중치거든요. 사전 학습된 가중치거든요. 이걸 그냥 다운 받을 거예요. 다운 받고 이제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데이터가 데이터의 트래픽에 어떤 이미지냐면은 83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두 가지, 이미지하고 제이슨 파일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지는 이 뒤에 보이는 이 CCTV의 고해상도 이미지예요. 완전 고해상도죠. 고해상도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거는 뭐가 있냐면은 라벨링 데이터라고 해서 제이슨 파일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여기서 안 열리는구나. 다운받아 열리는구나. 여기 있겠다. 여기 들어가서 트래픽에 이 파일이거든요. 이 제이슨 파일. 이걸 다운로드 해가지고 한번 열어보시면 이게 라벨링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인포메이션이 이 전체 이미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고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미지가 이제 어떤 이미지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리면 네, 여기서부터 이제 라벨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네. 아까 이미지 아이디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약간 그 빅박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사각형 박스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걸로 사각형 박스를 그려놓고 거기에 있는 정보가 얘가 뭔지 라벨링이 여기 되어 있어요. 라벨링이 카테고리 아이디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카테고리 아이디가 1114411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얘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도 11114147777이라는 라벨링이 되어 있고 여기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버스나 자동차 또는 여기 이제 보행자를 디텍팅 하도록 만들어진 라벨링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가 있고 얘를 이제 욜로 V5를 우리가 이제 다운 받았으니까 얘한테 이 이미지들을 한번 검출해 봐라. 얘는 이제 학습이 다 끝나 있는 거니까 학습시킬 건 아니니까 그럼 얘가 이제 검출을
진행을 쭉쭉쭉 해가지고 요 폴더에다 저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열심히 돌려가지고 한 명의 사람, 네 개의 차, 한 명의 사람, 여섯 개의 차, 한 개의 트럭 이렇게 발견했다고 이제 계속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찾아준 결과가 이 폴더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한번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욜로 결과거든요. 욜로 결과를 보시면 어, 아까 첫 번째 데이터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라벨 데이터잖아요. 라벨 데이터. 요거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100% 그라운드 트루스지 이게 사람이 한 거니까 사람이 라벨링을 맞춰가지고 정답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답지를 만들어 놓은 거고 욜로 버전 5는 저 데이터를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고 스스로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출력만 한 겁니다. 그럼 보면은 자동차 인식이 되어 있고 사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 앞에 있는 자동차가 인식이 안 돼 있죠. 이게 욜로의 특징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욜로는 한 번만 보기 때문에 윈도우를 되게 균질하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미지가 커지거나 영역을 넘어간 거죠. 내가 잡아놓은 윈도우 균질 크기를 넘어서 버렸잖아요. 그럼 인식을 못 합니다. 네, 이게 욜로의 한계예요. 근데 RCNN 계열은 박스가 랜덤하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투 스테이지지만 커진 버스나 작은 버스나 인식을 하는데 욜로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못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CCTV 같이 이렇게 균질하게 붙어 있는 화면에서는 차라리 성능 좋은 욜로가 낫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욜로 버전을 여러 개 써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투 스테이지 두 번째에서 알렉스넷이 하는 역할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가 확률적으로 차일 확률이 82%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옵션 중에 보면 제가 요 신뢰 구간이라고 넣어놨거든요. 요게 이제 0.5 이상인 것만 출력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더 낮추거나 하면은 애매하게 자동차 같은데도 다 출력을 해주긴 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디텍션 알고리즘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지라는 거를 데이터로 인식하고 그거를 컨볼루션을 통과시켜서 다양한 학습 방법을 이용하고 또 새로운 응용도 썼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디텍션을 할 수 있고 그 욜로라는 알고리즘으로 한 번에 디텍션을 해가지고 쓸 수 있고 지금 욜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상용화되어 있는 CCTV나 이런 감시 관련된 도구들은 거의 그냥 여러분 그냥 고민할 거 없이 욜로 버전 몇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네. 절대 개별적으로 연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그거 오픈소스예요. 100% 오픈소스인데 굳이 상용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굳이 이거를 내가 다시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99%. 옛날에는 이거 만들려면 아까 요 위에 보시면 되게 노하우가 많았어야 돼요. 뭐 얘가 정말 사람일까를 계산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수학적으로 막 리그레션 통계도 내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지금 꽝 찍으면 빵 나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욜로는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령 그런 거 있어요. 불난 거 검색하는 거, 사람 검색하는 거, 그다음에 차량 검색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 버전들이 지금 학습된 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쓰시면 되고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게 디텍션 알고리즘이고 하나 더 있어요. 다음은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아마 도시공학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세그멘테이션. 제일 많이 쓰시는데 뭐 이거 가지고 막 저기 그 도시 환경 분석도 하시고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이게 디텍션하고 좀 다른 분야로 알고리즘들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면은 세그멘테이션은 뭐냐면은 이미지 안에 아까 디텍션은 뭐였어요? 하나하나의 물건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특정 물건을 찾아내서 요게 그 이미지인 것 같은데 요게 사람인 것 같은데 요게 자동차인 것 같은데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이었으면 세그멘테이션 뭐냐면 이미지 꽝 찍어 놓으면 여기는 산림인 것 같고 여기는 건물인 것 같고 요런 거를 분석하는 게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입니다. 네, 둘이 용도가 좀 달라요. 근데 최근에는 그냥 둘이 혼합된 모델을 쓰기도 해요. 네, 혼합된 모델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알고리즘은 되게 중요한 알고리즘.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미지 생성 알고리즘의 가장 핵심 키를 잡고 있는 유넷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유넷 알고리즘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요 AI 허브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뒤에 좀 닫을게요.
노트북에 메모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 피복지도 항공위성 이미지라는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뭐냐면은 이것도 라벨링 이미지인데 한쪽에는 항공 영상이 있고요. 위성 항공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냐면은 라벨링 데이터가 있어요. 진정한 이제 인간의 노가다의 끝을 보시는 거예요. 이미지를 이렇게 다 그려가지고 여기는 산림, 이렇게 그려, 이건 건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제 토지 그 라벨링 데이터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까지 정교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업당 30억에서 70억까지 줬어요. 1년에. 그래서 100명, 1000명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리가 된 거예요. 네. 인공지능 인형 눈가를 맞췄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래도 만들어 놓으니까 잘 써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토지 피복지도 항공위성 이미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저희가 이제 유넷이라는 거를 많이 씁니다. 이런 항공 영상 분석에서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유넷이 가장 많이 발전된 모델이고 요 유넷을 한번 보세요. 유넷을 한번 보시면 인풋 이미지가 572, 572의 원 채널이에요. 원 채널로 이제 인풋이 됩니다. 인풋이 되고 그 다음에 570, 570의 64 채널로 피처가 확장이 돼요. 그 다음에 568, 568의 64 채널로 이제 이미지가 약간 작아지네요. 예, 패딩이 줄어들면서 작아지고요. 이게 한 번에 푹 떨어집니다. 그래서 284로 절반으로 풀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맥스 풀링 되듯이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128개 피처, 128개 피처로 떨어지고요. 한 번 툭 떨어져요. 또 140으로 떨어져요. 그런 다음에 또 컨볼루션을 256, 256 피처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68로 떨어지고요. 512, 512 피처로 갔다가 이번에는 32까지 떨어집니다. 이미지가 컨볼루셔널 풀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컨볼루셔널 분석할 때처럼 엄청 작아지면서 피처 레이어는 엄청 깊어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30짜리 30제곱이니까 30 바이 30이죠. 30 바이 30에 1024 피처 맵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처가 엄청 강해졌죠. 그럼 우린 여기서 그 다음 뭐 했어요? 플래튼에서 이제 이거 뭐야? 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얘는 그렇게 안 하고 이걸 다시 업스케일링을 해요. 업스케일링을 해서 피처를 줄이면서 이미지를 강화시킵니다. 이미지를 키워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이렇게 컨볼루션을 역 컨볼루셔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를 다시 키워요. 그거 보시면은 30에 1024 피처가 512 피처에 52 바이 52로 늘어나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100 바이 102 104죠. 104 바이 104로 늘어났다가 200 바이 200으로 늘어났다가 392 다시 392로 늘어났다가 388, 388에 이제 투 채널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 모델이 이 위에 모델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지를 넣어서 쭉 피처를 만든 다음에 이 피처는 어때요?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피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줄었잖아요. 정보 자체가 여기서 이미지 통으로 가지고 있을 때보다 확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얘로 다시 이미지를 그리라고 했어. 그리라고 했는데 이미지를 그려내는 겁니다. 이 유닛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정교하게 그려져 있는 항공 영상 데이터를 우리 라벨링 데이터로만 확장하는 거예요. 네. 라벨링 데이터로만 확장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미지를 넣으면 뭘 만들길 원하냐? 오른쪽에 같은 라벨링 이미지를 나한테 내놔라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컨볼루셔널을 뒤집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을 시켰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사화강법은 뭐든지 해낸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이미지 데이터가 지금 왼쪽은 그냥 4칼라 3칼라 이미지인데 RGB 칼라 이미지인데 오른쪽 거는 채널이에요. 채널로 돼 있어서 우리 그 TIFF 레스터 파일입니다. 레스터 파일 아세요? 레스터 파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지 파일하고 똑같이 이제 픽셀 단위로 되어 있는데 픽셀의 레이어층이 되게 많아요. 레이어층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인포메이션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메타에다가 좌표계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에 딱 매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스터 파일은 얼마나 이제 아까 우리 그 100 바이 100짜리 이미지 제가 이제 이미지와 같이 생긴 데이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시면 레스터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포 채널에 그냥 레스터 파일이라고 보셔도 되고, 이런 레스터 파일이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은 이제 뭐 산림이라든가 뭐 산악, 토지 피복 이런 것들 분석할 때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뭐 전파를 싸가지고 피드백 받은 데이터들도 다 레스터에 저장해 놓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쓰는 쉐이프 파일하고 다르게 정확하게 격자화되어 있는 정보 파일 덩어리입니다. 근데 얘를 해석하려면은 이 TIFF 파일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유넷 데이터를 올려놨어요. 요거 저기 아까 그 AI 허브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인풋에 들어갈 이미지예요. 항공 영상 이미지. 그래서 512 by 510이고요. 167개 데이터가 있고 총 이제 3개 레이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알죠. RGB 컬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증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검증 데이터에는 검증용 데이터는 개수가 몇 개냐?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왼쪽은 인풋 이미지,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아웃풋 TIFF 이미지입니다. 근데 아웃풋 TIFF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보시면 채널이 나올까요? 네, 채널이 51개나 돼요. 510이구나. 이렇게 올려놔 볼게요. Y. 네, 어, 원 채널로 돼 있네요. 네, 원 채널에 숫자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은 레스터 파일은 정확히 격자화 돼가지고 한 픽셀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 픽셀 하나에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숫자가 칼라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10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건물이고요. 이 픽셀은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이 들어가 있으면 이 픽셀은 주차장. 그 다음에 30이 들어가 있으면 도로, 40은 가로수, 50은 논, 60은 밭, 70 산림, 80은 나지, 그 다음에 100은 비대상지 모르겠다. 라고 해가지고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100, 100, 100, 100 돼 있으면은 비대상지로 나오고 10, 10, 10, 10 들어가 있으니까 건물이구나. 이렇게 한 게 지금 이미지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노가다를 떼서 라벨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활용해서 학습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학습을 시킬 건데 제가 이 모든 라벨을 다 학습시키기에는 시간적 부재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변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변형을 어떻게 시킬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건물만 남길 거예요. 건물만 남기고 나머지 라벨들은 다 제로 처리. 그래서 건물인 것만 1로 남기고 나머지는 제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요 데이터가 지금 도로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싹 다 날려버리고 오로지 건물만 남는 겁니다. 건물만 남겨서 얘만 학습을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유넷을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유넷을 구현해서 512, 512에 3 채널이 들어오는데 여기 지금 람다 함수 쓴 거는 뭐냐면은 255의 숫자니까 최대 그거를 그냥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 다음에 컨볼루셔널 2D랑 풀링을 통해서 쭉쭉쭉쭉쭉 줄여나갑니다. 줄여나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트랜스포즈, 컨브 2D 트랜스포즈랑 요렇게 진행되는 게 뭐냐면은 반대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미지를 확장해 나가서 마지막에 아웃풋에는 요렇게 아웃풋이 됩니다. 아웃풋이 되고 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가지고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처음에 인풋이 512, 512 다시 3이었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64, 120, 60, 64에 128까지, 64에 256까지 내려갔다가 피처 맵이 다시 올라와서 512, 512 다시 1로 바뀌어요. 3이 들어갔다가 1채널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1채널은 아까 얘기했던 0에서 1이라는 숫자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렇게 해가지고 학습을 제가 시키면 100번만 돌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오늘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와, 복잡하다.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걸 보면서 야, 저기서 시작점을 저렇게 끊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조립을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구나. 그럼 나도 마음대로 써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디까지 써볼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100인데 왜 이렇게 느려? 중간에 멈춰도 됩니다. 뉴럴 네트워크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가중치는 어딘가 떨어진 위치에서 정답지를 찾아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멈추면 그 가던 길에서 멈춰 서는 거예요. 네, 얘가 에러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네, 지금 인풋 이미지가 들어갔고요. 그라운드 트루스는 아까 사람이 만든 라벨링 데이터고요. 가운데 프리딕티드 이미지가 제가 지금 20바퀴를 돌려서 만든 결과물이에요.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조합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문이라든가 발표되는 자료들을 자꾸 이렇게 검토하면서 이제 이 모델들을 우리가 참고하는 이유가 성능이 좋아서 그래요. 네,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응용해서 조합하는 게 훨씬 더 속도가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리딕트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1번, 7번 정도 이렇게 보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건 잘 못 맞췄죠. 이렇게 이제 이게 이게 항공 영상 이미지 중에 정사 영상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정사 영상이 뭐냐면은 그림자가 없이 위에서 정확히 90도로 찍은 이미지거든요. 왜냐면 항공 영상은 실은 이렇게 넓게 찍다 보니까 이거 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아마 지도팀에서 만들었던 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미지를 정사 영상으로 변환하는 해서 3D를 만드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정교하게 잘 만들었긴 했는데 국내에는 실은 지리원에서 제공하는 정사 영상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런 식으로 다 그림자가 져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건물을 뽑아내거나 특징을 뽑아내는데 한계점이 좀 있긴 합니다. 이런 건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알고리즘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가 중요해요. 데이터가 인풋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림자가 적으니까 잘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고층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가 지어져 있으니까는 지금 이 알고리즘 입장에서 그림자를 제거하는 방법이 학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항공 영상 분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서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해요. 지리학과에서 더 많이 해요. 도시공학과보다는 지리학과에서 훨씬 더 많이 하시니까. 이런 식의 분석이 되고 요걸 이제 오버레이로 올려서 보시면 타입을 1로 바꾸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미지에 우리 프리딕트 결과물이 이렇게 올라가서 100%딱 건물을 딱 사각형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픽셀 단위로 연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픽셀의 특징들을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여기 픽셀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로 이 세그멘테이션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컨볼루션을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인접한 픽셀들의 정보를 피처 맵한테 넘겨줍니다. 특징 맵한테 넘겨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다시 업스케일링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물로 그 피처가 담겨 있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그멘테이션이 유넷 외에도 정말 정말 다양한 제안들이 이루어졌는데 다 필요 없고요. 네, 요새는 이제 세그멘트 애니띵이라고 하는 메타에서 본인들이 이제 거의 가장 이제 세그멘테이션 더 이상 연구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제안한 모델이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을 거예요. 여기에 세그멘트 애니띵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논문 다 읽진 않은데 그냥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디텍션 알고리즘을 굉장히 초고속화 시켜가지고 그걸로 세그멘테이션을 구현하는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우리 깃허브에다가 아까 저 이미지를 저희가 이미지가 지금 TIFF로 돼 있어서 PNG 이미지를 하나 올려놨어요. 이거 한번 다운받으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기 세그멘트 애니팅 셈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accept close 데모 들어가셔가지고 뭐야 내가 뭘 동의를 눌러야 돼? 아 동의 이렇게 여기 들어가셔서 업로드 이미지 하시면 돼요. 업로드 이미지로 방금 다운받았던 이미지를 올리시면 네. 어,
얘를 파이썬으로 구현한 코드가 있긴 한데 예, 제미나이가 됐든 GPT가 됐든 짜라고 하면 알아서 짜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에요. 점을 어, 이렇게 선택하면 디텍션을 그러니까 선택을 통해서 얘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겁니다. 예, 타겟팅 하게끔 돼 있는데 이거를 에브리띵으로 해버리면 이렇게 격자로 포인트를 다 준 다음에 얘들 간에 이제 경쟁을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세그멘테이션 포인트 결과물들을 이렇게 살려내요. 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속도는 좀 느리죠. 속도는 좀 느린데 이게 다른 것보다 세그멘테이션 훨씬 더 잘한다라고 이제 메타에서는 주장을 한 거고 유넷이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어떤 걸 쓸 거냐라는 거는 실은 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구현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부터 시작됐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고 우리가 이거를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논문들을 읽으실 수 있는 수준에 이르면 될 것 같습니다.